김동사TV의 노동백과 시선 8번째 시간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개념, 그 중에서도 사용자의 확장까지 좀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정확히 얘기 드리면요, 나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내 사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납득은 잘 안 가시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뭐 한 예로 뭐 사회단체나 우리 그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진짜 사장 나와라. 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인데, 말 그대로 진짜 사장이 누군지 몰라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정말 부지기수다. 정말 세상에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사용자도 사기가 치는 사람도 있죠. 봤어요. 실제로 막 일을 6개월씩 시키고 뭐 이제 월급을 이제 달라 그러니까 내가 네 사장이었는지 나도 몰랐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황당한 얘기죠.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사용자가 누군지 몰라서 난리 나는 케이스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 사장은 하나고 법인이 막 두 개로 쪼개놓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막 일을 짬뽕으로 시켜요. 그런 다음에 누가 사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 누가 줄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임금이 누가 안 줬는지 누가 줬는지 막 짬뽕돼 있어요. 이거 되게 해결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럼 원칙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주가 누구인가, 나의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가.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나의 사업주,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는 관계에 있는 자죠.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 노동 관계인데, 그렇지 아니한 케이스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비전형적인 노동 관계를 맺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에서의 문제예요. 뭐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대다수가 적용받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퇴직금 같은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는 실질적인 계약 종속 노동 관계를 누구랑 갖고 있느냐를 조금 더 보겠다라는 게 법리예요. 이건 법리예요. 실질은 어때요? 계약 관계를 먼저 보겠다예요. 자, 기억하세요.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은 계약 관계가 진실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밑에 사용자는 더 이상 진짜가 누구인지 찾질 않아요.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막 수많은 의심이 들고 실질 근로 관계가 이상하고 이럴 경우에는 실질을 따져서 진짜 사장을 찾겠다라는 것이 이제 법리의 원칙이긴 합니다. 유명한 법리들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라는 법리예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회사랑 실질적 근로관계를 인정해버리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체결됐다고 보아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인격을 하나 날려버리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는 뭐 인사, 채용, 승진, 회계, 정말로 뭐 판례 문구로 따지면은 말 그대로 다른 회사의 고용을 대행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가짜 회사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례는 그 가짜 회사 제껴버리고 진짜 회사를 사장으로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불법 파견, 위장 도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좀 미세하게 구분은 되는데, 요즘은 그 생산직 이런 거 파견직으로 못 나가거든요. 근데 도급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급. 그러니까 무슨 냐면 이만큼의 업무 중에 이만큼을 떼서 자, 이 업무를 다른 회사한테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도급인데, 이 도급이 진짜면은 진성 도급이라고 하지만 가짜면은 이 회사가, 원래 회사가 여전히 사용 종속 관계를 가지고 도급 회사를 이렇게 위장막을 쳐놓고 이 안에 있는 노동자를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다 부리고 일시키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관계를 이제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이라 하는데, 이 관계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파견법에서 직접적인 고용의 의무를 지우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어쨌든 이 가짜 도급회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사용자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계를 역시나 제껴버리고 결국은 직접적 근로관계 의무를 맺어주는 그 전 단계의 법리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개념은 간접구에 가까워요.
하지만 효과는 비슷하지만 간접고에 가까운 이런 형태의 법리, 이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하게 나오는 것이 진짜 사용자가 A인지 B인지 모르겠다, 근로계약 맺은 형식적 사용자도 사용자인데 실제로 일시키는 B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둘 다 사용자라고 묶어버리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그런 사용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이제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계속 판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사례들이 있다, 법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순서대로예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제일 좀 강하게 보는 거, 강하게 보는 건 제일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정만 되면은 정말 파급력이 가장 센 거, 그 다음에 불법 파견 문제, 그 다음에 이중사용자 이론, 그렇게 세 개 정도가 이제 보여지는데, 전략적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법리 다 인정되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히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요 거의 멸종 위기예요. 뭐 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정말 잘 안 보여요. 그만큼이나 인정되기 힘들 정도로 입증의 정도도 강하고, 우리나라는 그 법인이라는 걸 보호하기 위한, 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나마 요즘에 종종 보이는 게 불법 파견, 그리고 조금 요즘 신생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중사용자 이론, 뭐 이런 이 정도인데, 이것도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실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사실 이 세 가지 이론을 고민하시기보다 포커스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맞추고 있는 게 좀 낫습니다, 차라리. 가짜 얘 회사가 없어도 실적으로 얘 회사에 종속되고, 입사를 얘로 통해서 했고, 고용도 얘 통해서 했고, 채용도 얘 통해서 했고, 그러니까 진짜 사장하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걸 입증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불법 파견인지 이중인지 이거는 나중에 전문가들이 좀 해주는 게 더 나아요. 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건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지휘 명령을 받고 진짜 사장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느냐, 어떻게 종속을 받고 있느냐, 어떻게 출퇴근을 통제받고 있느냐,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실무적으로 더 맞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거예요. 묵시적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거 열심히 주장하다 보면 불법 파견 쪽에 가까워지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 전략적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중요하고 큰 얘기를 정말 압축적으로 했어요.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아주 요즘 트렌드 할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노동이고, 그 다음에 그 비전형적인 노동 관계가 계속 지금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 요즘엔 정말 뭐 다들 핫한 이슈죠. 이 파트는 정말 사안별로, 케이스별로,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별로 또 다 다뤄봐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이버에 카페 나가니까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계속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